거기서 이제 슬개골 탈구 3기니까 빨리 수술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 동물병원을 2군데 정도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에서 정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련 수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친구는요, 이름이 봄이라는 친구인데 작고 굉장히 귀여운 말티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말티즈 봄이의 보호자입니다. 봄이는 처음에 제가 7개월쯤에 데리고 왔는데 매일 3번씩 산책을 시켜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뒷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여쭤봤더니 슬개골 탈구 예상이 되는데 유전 질환이고 대부분 소형견 중에 90% 정도는 다 슬개골 탈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슬개골 탈구 3기쯤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서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고 관리 잘 해주고 있다가 올해 초에 봄이 생일날 봄이 건강검진을 해주면서 슬개골도 한번 봐주집사에서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슬개골 탈구 3기니까 빨리 수술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동물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이렇게 오아시스에 오게 됐습니다. 보호자님이 아이가 다리를 한 번씩 들거나 쩔뚝임에 따라서 병원을 오게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보통 슬개골이 물리적으로 빠져있는 3단계들 많이 오시거나 또는 빠져있는 상태가 오래 고착화되어서 4단계 정도 됐을 때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 뼈는 다 이제 한 1mm 이 정도 약하게 얇게 연골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모가 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골이 닳게 되거든요. 연골이 닳으면 이제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최근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슬개골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이제 빠지는 정도가 되면은 많이 연골이 손상되기 전에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슬개골 탈구 3기 그리고 십자인대 관련해서 TPA로 수술을 같이 받은 건데 사실 그 전에 동물병원을 2군데 정도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십자인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십자인대에 대한 그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아시스에 와서 그 문제를 알게 됐고 슬개골하고 십자인대 수술을 복합 수술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갔었으면 그냥 슬개골만 수술하고 끝났을 텐데 그거를 조기에 조금 그나마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봄이는 처음에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는 슬개골 탈구가 이미 양측 다 진행된 상태였고 아이가 아직은 그래도 어린 축에 속하긴 하지만 슬개골이 상당히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다리에 전체적인 뒷다리에 축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고관절에도 굉장히 느슨한 렉소티가 있는 상태였어요. 렉소티라는 거는 고관절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헐거워져 있다는 건데 굉장히 다리도 바깥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보통 저희들은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슬개골 수술 진행하기 전에 십자인대나 다른 구조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구조물들 보면서 십자인대에도 부분적으로 손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특히나 이제 반월판이라고 불리는 메니스커스라고 불리는 한 쌍의 관절 내에 쿠셔닝 역할을 해주는 연골로 된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좀 많이 찢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통증의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슬개골 수술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슬개골 수술을 하고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오신 경우에도 선생님 수술 끝났는데도 왜 몇 달 있어도 다리를 한 번씩 덜뚝거릴까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 보면 십자인대가 늘어나 있다던가 또는 부분적으로 파열이 돼 있다던가 심지어는 완전히 파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술 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수술하고 나서도 잔존하는 파인 증상 때문에
때문에 보호자나 아이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부분적인 파열도 있었고,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과 함께 같이 슬개골 수술을 진행해서 잘 끝났고 정기적으로 오셔서 재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슬개골 탈구 수술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저는 가장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긴 해요. 슬개골만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퇴골의 문제라든지 또는 뼈가 이제 조금은 휘었다던가 다른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몸의 구조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고 숲속에서 이제 좀 어떤 나무가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이런 것처럼 다른 면들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미가 두 번째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보미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동물병원 리서치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경험한 병원이나 동물병원을 다 통틀어서 처음 수술 상담부터 수술 과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보여주고, 입원 기간도 2주 정도 저희는 입원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세세하게 케어를 해주시고, 또 여기서는 재활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아주 전문적으로 수술과 케어, 재활까지 해주는 곳은 저는 사실 오아시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보호자들은 슬개골이든 십자인대든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슬개골만 문제인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고 저도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슬개골만 문제가 아니고 십자인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전문 병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선생님을 자주 안 봤으면 좋겠지만 또 일이 생기면 오아시스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보미에게 오아시스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인생병원이고, 보미한테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리고 보미가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 낯을 잘 가리는 아이인데, 재활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 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잠깐 나누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등을 돌리셨는데, 그때 보미가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보미를 예뻐해 주셨으면 보미가 이렇게까지 선생님을 좋아할까.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딱 떨어지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예민하고 사람 가리는 보미가 울게 만드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